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미국의 대선 구도가 급변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시죠. 최악의 IT 대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 기업들의 이슈로 인해서 무려 윈도우 기기가 850만 대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시 뒤에 정확하게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IT 대란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은 5%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6만 7천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에서는 이 투자자들이 미증시의 버블은 금리 인하 후 시점부터 폭락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사이버 대란으로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까지 거의 모두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사이버 대란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있었던 점인데요. 금요일이었죠. 전 세계 컴퓨터가 고장나서 비즈니스도 마비가 되었고요. 항공사와 텔레비전 네트워크 그리고 응급 및 병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중단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미국 현지 공항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사진까지 올려놨는데요. 정말 완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주일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시장에서는 여파가 컸습니다. 바로 그 원인을 함께 이야기해보면요. 바로 글로벌 사이버 대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업무용 PC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화면과 같은 블루 스크린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원인을 따져보자면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업데이트 과정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OS와 충돌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여파가 굉장히 컸는데요.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미국 여러 항공사는 수십 분간 지연 사태를 겪었고요. 단순히 미국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OS를 사용하는 전 세계 국가들에도 함께 영향을 미쳐서 한국 기사도 갖고 왔습니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국내 LCC 항공사 역시 지연되는 모습, 무려 221편이나 한국에서 지연되는 모습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머니백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시 한번 반도체 빅테크 위주로 조정 마감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기술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한 건데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1% 넘게 하락했고요. 이 여파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74% 각각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의 낙폭이 컸는데요. 엔비디아 또다시 2.61% 급락하는 등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 주가는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기준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에너지 섹터가 큰 폭으로 조정을 겪었고요. 역시나 기술주, 여기에 더해서 금융주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만이 양봉을 켜주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서 일요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대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그냥 사퇴한 건 아니고요. 후속 메시지를 통해서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가 완벽하게 민주당의 대표 대선 후보가 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 새로운 구도가 펼쳐지겠지만 현재상 이 프레딕트 미국 대선 당선 예측 배팅 사이트를 통하면요. 이 카말라 해리스의 배당률은 무려 38%. 트럼프는 2% 소폭 내려가면서 62%에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보다는 확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후보와는 격차가 굉장히 큰 건 역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미장의 투심은 굉장히 안 좋았던 데 반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죠. 지금 시장에서는 5% 이상 급등하면서 67,000달러, 실시간으로는 68,000달러에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는 시장이 향후 6개월간에는 66bp, 12개월간에는 135bp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오늘의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챗GPT가 좋은 건 알고 사용을 하고 싶지만 유료인 점이 또 그 유료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마음의 무게가 있었는데요. 18일이었습니다. 주말 전에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챗GPT의 미니 버전 신규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저렴한 GPT 3.5보다도 무려 60%가량 저렴한 버전으로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GPT-4.5의 성능 면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저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몰려들지 또 어떤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7을 넘겼다라고 적어놨는데요. 4월 이후 처음으로 이 급등한 데 배경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암살수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전쟁 가능성 그리고 향후 재정 적자 우려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함께 있고요. 계절적으로 현재 주가가 약세를 겪고 있고 글로벌 IT 대란까지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주가 소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과 공포 심리까지 여러분들 시장 대응에 있어서 함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빅테크 주가가 이제 실적 달성 압박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업종이 계속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도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 주요 경제 지표 발표까지 함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만 지난주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주셨겠지만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TSMC나 ASML,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주 실적들이 모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AI 관련 실적들이 더 좋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존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실적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라고 캘린더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죠. 장전에는 버라이즌이 발표가 될 테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알파벳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까지 함께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 오늘의 리포트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정확한 전략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